국방부 장관님,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면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려요. 한미일 사이에, 특히 또 한일 사이에 또는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하려면 조약을 맺어야 되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6월 14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7월 22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장관님께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국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삼국이 장관들이 하면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진전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후퇴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조치 없이 장관 3명의 서명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까? 뭐 삼국 중에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돌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되돌리십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어떤 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이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학교 총장을 아시죠?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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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방연구 2024년 글에서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엔사를 다국적 기구화하려는 유엔사의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고, 이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 기지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다 라는 글을 쓰신 거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모르십니까? 2024년 최근이고 이분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이고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지금 그 모니터에 나온 건 보이시죠? 예,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논문은. 이분의 글을 합하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해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데, 적어도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의 글에 따르면 사실상 군사동맹 체제를 하겠다는 것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만 보십시오. 지금 임기훈 장군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를 만들겠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장관께서는 요미우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문서를 통해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하고 오셨죠? 맞죠? 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추미애 장관님, 아니 추미애 의원님께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럼 다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보고와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실 것이고, 여기에 이 문서에 이 MOC, TSCF MOC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담고 있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협력각서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했고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그 문서에 담겨 있다면, 왜냐하면 그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담겨 있다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서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국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미국, 일본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문서인 게 한미일 사이의 안보 협력 관련해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문서인데, 되돌릴 수 없는 협력 각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한미일 관계에서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적어도 국회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게 국가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라도 이 회의를 전환해서 비공개라도 극소수로 비공개라도 해서 협력 각서의 내용을 보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내용에 아닌 국회 의지의 비준 표현이다. 그 내용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는 모르죠. 국민도 모르죠. 그 안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장관님은 없다고 하셨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맞죠? 조국 의원님, 네네. 예, 아니, 제 말씀은 윤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기관 간의 약정을 가지고 내용을 봐서 국회 비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합의 문서에 법적 지위를 가지고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식은 협력각서 MOU라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국방과 한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죠. 그다음에 말씀 이제 공개 못 하시겠다는 건데 이 협력각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전제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기관 간 약정에는 속하죠. 기관 간 약정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기관 간 약정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4조, 14조 등 그 훈령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령에 따라 지금 말은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훈령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국회 비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관 간 약정에 따라서 1분 더 드리십시오. 네, 그 절차 훈령에 따라서 이 약정에 따르게 되면 유효기간이 포함되게 돼 있죠. 14조 2항에. 그죠?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이 협력각서의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세부적인 유효기간도 말할 수가 없습니까? 내용 말고 유효기간도 한미일 사이에 지켜야 될 보안입니까? 내용 말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관련자한테 유효기간 확인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재원 법무관리관 계시죠?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마이크 드리십시오. 예. 국방부가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실 기타 관련 부서로부터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검토해야 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받아야 하고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군사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법무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이원 협력각서를 검토했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문서가 기관 간 약정안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죠. 1년 단위?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법무관리실 업무 맞죠? 네, 맞습니다. 검토했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네, 오케이. 검토 문서는 저희가 문서관리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내용조차도 아마 지금 한미 간에 포함되어 있는 조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님 혹시 보충 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한 가지만 적답을 좀 드립니다. 네, 장관님 말씀하시죠.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1년 단위고요. 1년 단위하고 3국의 이견이 없으면 또 1년이 연장되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회의 진행상 제가 용어 좀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저희 당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아닌 대변인께서 저희 당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가 안 돼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가 파행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만 있었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퇴임 이후에 23년도 10월 27일 날 페이스북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쓰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혼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방부의 공식적인 용어를 우리 국민들한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보 협력이 맞는 건지 군사동맹은 지금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용어 정의를 잠깐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동맹이 아니지요. 네. 정확한 용어를 좀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우리 장관님께서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보 협력이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을 이야기할 때는 안보 협력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우려를 제기하는 말씀은 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국방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도 한일 동맹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 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